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덕턴스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자속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떠한 비례상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와 자속과의 관계에 의한 상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볼게요. 비오사바르 법칙. 이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비오사바르 법칙 B라고 하는 것은 4 파이 뮤 i의 인테그럴 r 제곱의 dl 벡터 크로스 ar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 공식은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b의 d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자속 밀도는 전류에 비례하는구나. 맞나요? 전류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자속은 결국에는 전류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즉 자속은 이 전류라는 것에 뭐한다? 정비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때 자기 인덕턴스는 뭐고 상호 인덕턴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러한 철심이 있고요. 철심에 코일을 제가 이렇게 감아 보겠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고 이쪽에도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고 여기에 왼쪽에는 코일을 N1번 감고요. 이쪽에는 코일을 N2번 감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1이다 라고 하는 전류를 흘려보자 이거예요. 그럼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흘리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자속 파이 1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속 파이 1이 이 N1을 어떻게 해요? 부딪히죠. 쇄교한다고요. 즉 여기에서 쇄교 자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N1 코일에 파이 1만큼 쇄교를 하면 쇄교 자속은 N1 파이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파이 1이 N1의 만큼 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I1이라는 애가 만들었죠. I1에 뭐 한다? 정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쇄교 자속과 내가 만든 자속이 나에게 쇄교했을 때, 그쵸? 얘네 둘 간에 어떤 비례상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비례상수. 얘를 우리는 자기 인덕턴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인덕턴스다. 그러면 이 자속은 분명히 회전을 해서 여기에도 쇄교를 할 거예요. 그쵸? 여기도 쇄교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도 쇄교한다. 그러면 이 쇄교 자속이 즉 파이 1이라는 게 N2에 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N2 파이 1. 파이 1이 N2에 뭐 한다? 쇄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파이 1은 뭐와 정비례해요? 얘와 정비라는 거잖아요. I1. 그러면 얘와 얘 간에도 뭐가 있어요? 비례상수가 있겠죠? M이라고 쓰고 얘를 상호 인덕턴스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자기 인덕턴스는 뭐냐면 내가 만든 자속이 나와 쇄교하면서 만들어지는 비례상수이고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한 코일에서 만든 자속이 다른 코일에 쇄교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비례상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 인덕턴스, 이것이 상호 인덕턴스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자기 인덕턴스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그렇죠? 자기 인덕턴스는 분명히 뭐 여기에는 코일이 뭐 하나 있다라고 보면, 이거 없다라고 보면 그냥 N 파이는 Li다라고 하는 식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속을 만들어서는 전류의 비례상수 L이다, 그죠? N 파이는 Li.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코일의 권수가 한 개이면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코일의 권수가 한 개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코일이 권수가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기자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자력 F는 뭐였죠? N, I. 얘를 뭐라고 써요? 파이, RM 이렇게 썼잖아요.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를 어떤 유도하는데 이 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자기 인덕턴스를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L은 이 식에서 L은 I분의 N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L은 I분의 N파이. 참 단위를 안 가르쳐줬네.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입니다. 헨리. 자, I분의 N파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요 식에서 I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저항 RM분의 N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I분의 파이 대신에 RM분의 N을 넣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RM분의 N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RM은 전에 배웠던 것 중에 뮤 S분의 L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N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L분의 뮤 S N 제곱으로 쓸 수가 있다. 그쵸? 이 공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인덕턴스는 코일의 제곱에, 코일의 감기횟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자기 인덕턴스이고, 두 번째로는 단위를 한번 볼게요. 자기 인덕턴스 단위. 여기는 가로 1번에 자기 인덕턴스. 자,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를 볼게요. 그럼 요 식에서 자, 자기 인덕턴스 L은 분명히 제가 I분의 N 파이. 단위가 뭐예요? 헨리라는 단위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인덕턴스는.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 N 파이는 뭐예요? 웨버. 턴. 그죠? N은 턴 몇 번 감았느냐. 웨버, 턴, 퍼, 암페어 이렇게 쓸 수 있다. 단위를 인덕턴스의 단위를 헨리라고 쓸 수도 있고요. 웨버, 턴, 퍼, 메타라고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도기전력 V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썼어요. 크기만 볼게요. N, dt, d, 파이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N 파이는 Li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는 L, dt, d, i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dt, L, dt, di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L에 관한 식으로 쓰면 L은 자 얘를 이렇게 가면 전류분의 전압 곱하기 시간 t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랑 얘의 관계를 보면 L은 얘가 이쪽으로 가면 전류분의 전압 시간 t 그럼 단위가 뭐예요?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저항이죠. 옴. 시간의 단위는 세크.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는 옴세크로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단위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라. 자,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저장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에너지? 저장 에너지. 세 번째, 인덕턴스의 저장 에너지. 인덕턴스의 저장 에너지를 한번 보죠. 여기에서 인덕턴스의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보고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자개가 형성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의 길이를 뭐 dl 길이라고 보고 여기의 면적을 제가 ds다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자속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얘는 자화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죠? 얘는 자성체라고 볼 수 있어요. 자화됐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에 배웠던 단위, 최적당, 그죠? 단위 최적당 저장 에너지 배웠어요, 그죠? 뭐였어요? 자성체에서 단위 최적당 에너지 W는 2분의 1 BH 2분의 1 뮤 H 제곱 2 뮤분의 B 제곱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외웠다 이거죠. 뭐 유도를 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저장 에너지는 뭐 하면 될까요?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요. 그럼 전체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얘를 적분하면 돼. 인테그럴 2분의 1 B H의 dV 최적 적분하면 돼요. 이게 단위 최적당 에너지잖아요. 줄 퍼 세제곱미터. 그럼 얘를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돼요. 뭐에 대해서? 최적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자, 2분의 1 상수예요. 2분의 1 상수. 인테그럴 B. 자, 요 dV라고 하는 것은 ds 곱하기 dl로 쓸 수 있죠. 최적은 면적 곱하기 길이니까 ds, dl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b ds 곱하기 h dl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자, 얘는 면적분 자속 밀도를 면적분하게 되면 뭐죠? 얘는 자속 파이가 되잖아요. 자, h를 선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인테그럴 h의 dl은 ni다 라는 식이 있잖아요. 얘는 ni가 돼요. 그러면 저장 에너지 W는 2분의 1 파이 ni
I 줄이 되는구나. 그쵸?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저장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파이 ni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런 식이 있어요. n파이는 li다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요만큼을 li로 대체하게 되면 얘는 2분의 1 li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얘를 조금 더 2분의 1 자, 얘는 li의 제곱 하고 l로 한번 나눠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li는 n파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 l분의 n파이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단위는 뭐예요? 줄이에요. 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 에너지 W는 2분의 1 li 제곱. 그죠? 2분의 1 n파이 i 또는 2분의 1 l의 n파이의 제곱. 이 세 가지로 쓸 수 있다.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해야 돼? 암기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주고 뭐 계산하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볼게요. 여러분들 L에 걸리는 전압 V는 분명히 L dt di였습니다. 그쵸? 맞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그럼 제가 양변에 똑같이 i를 한번 곱해 볼게요. V i는 L I dt di 이렇게 되나요? 양변에 똑같이 i를 곱했다고요. 그 양변에 똑같이 dt를 곱해 볼게요. v i의 dt L i의 di dt를 곱하면 자 그리고 얘를 적분을 해볼게요. 양변을 똑같이. 근데 얘는 여러분 회로 이론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전력 P예요. 전력 P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에너지 W잖아요. 그럼 얘는 I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I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1 Li 제곱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식이 나온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 에너지 W는 2분의 1 Li 제곱 이 L분의 N파이의 제곱 이 N파이 I 뭐 등등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다 아시거나 유도 가능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애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덕턴스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우고 네 번째는 인덕턴스의 즉 자기 인덕턴스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뭐 L에 대한 뭐 구하는 식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인덕턴스의 저장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Li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2분의 1 인테그럴 B의 H의 d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자, 요 첫 번째 요 식으로부터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I제곱분의 EW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인덕턴스에 대한 식 이렇게 하나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식의 관계에 의해서 인덕턴스 L은 I 제곱분의 1의 인테그럴 B H의 dV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요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n파이는 li다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l은 i분의 n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인 거죠. 이렇게. 그쵸? 인덕턴스 L은 i제곱분의 EW i제곱분의 i의 인테그럴 BH의 dV가 되고요. L은 n파이는 li라는 식에 의해서 L은 i분의 n파이라는 식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을 통해서 조금 더 식을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덕턴스 L은 i 제곱분의 1에 인테그럴 이 b라고 하는 거 대신에 우리는 컬 a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이 b라고 하는 거 대신에 컬 a의 h의 d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다이버젠스 a 크로스 b라고 하는 식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냥 수학적인 식입니다. b라고 하죠. 뭐 h. 얘는 h의 컬 a 마이너스 a의 컬 h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h의 컬 a라고 하는 것은 다이버젠스 a 크로스 h 플러스 a의 컬 h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얘니까 얘는 얘랑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i 제곱분의 1의 대가로 컬 a의 h 교환 법칙이 되니까 h의 컬 a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인테그럴 다이버젠스 컬 a 크로스 h의 dv 플러스 인테그럴 a의 컬 h의 dv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즉 얘를 얘와 얘로 나눠 쓸 수 있다고요. 다이버젠스 a 크로스 h a 컬 a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으면 i 제곱분의 1에 대괄호 얘는 발산 정리에 의해서 인테그럴 a 크로스 h의 ds라고 쓸 수 있어요. 폐곡면적분인 거죠. 플러스 인테그럴 a의 컬 h의 d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식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떠한 자계에서 폐곡면적분을 하면 뭐가 되죠? 0 돼요. 인테그럴 b의 ds는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계에서 어떠한 폐곡면적분을 하면 0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얘는 0 된다고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의 제곱분의 1의 인테그럴 a의 그죠? 컬 h의 dv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컬 h라고 하는 것은 전류밀도잖아요. J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죠? 아니면 뭐 i라고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L은 i 제곱분의 1의 인테그럴 a의 j의 dv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또 다시 한번 적으면 i의 제곱분의 1의 인테그럴 a의 자 j 곱하기 얘는 dsdl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뭐죠? 전류 i잖아요. 전류 밀도에다가 면을 곱하면 전류가 되잖아요. 그럼 얘랑 이렇게 하나 약분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i분의 1의 인테그럴 a의 dl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분의 1의 인테그럴 컬 a의 ds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얘는 뭐예요? b죠, b. b잖아요, b.
자속 밀도 B를 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자속이잖아요. 뭐가 돼요? I분의 파이가 된다고요. 뭐가? 인덕턴스 L이. 근데 코일이 N개 있으면 N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L은 I분의 N파이가.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인덕턴스를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L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죠? L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L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즉 자기 인덕턴스 L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떠한 뭘 해결하라 이런 게 아니라 L에 대한 식으로 뭐 잘못된 것은 이런 거 찾는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식에 대해서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M이라고 쓰고 다니는 헨리입니다. 이 상호 인덕턴스는 한쪽 코일에서 발생된 자속이 다른 쪽 코일 N2와 쇄교하면서 발생하는 자속과 전류와의 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체에 대한 뭐 자기 인덕턴스라든가 상호 인덕턴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I1이 만드는 게 파이1이고요. I2가 만드는 게 파이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N1 파이1은 N1에 세교되는 파이1은 자기 인덕턴스 L1 I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파이2가 요 N2에 세교하게 되면 N2 파이1은 그죠? N2에 파이1이 세교했다고요. 근데 이 파이1은 뭐가 만들었어요? I1이라는 게 만들었다고요. 그쵸? 그때 이 앞에는 상호 인덕턴스 M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첨자를 뭐 표시하기 나름이지만 여기 1이 돼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그냥 1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1번 전류가 2번에 세교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N1에 파이2가 한번 세교했다고 볼게요. 요 N1이라고 하는 곳에 요 파이2가 여기에 세교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I2는 파이2를 만들었죠. 그죠? 그럼 여기에는 제가 M 1, 2니까 그냥 1, 2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N2에 파이2가 세교했다고 볼게요. N2 파이2는 그죠? 얘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세교했기 때문에 자기 인덕턴스죠. L2 I2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죠? 이 네 개의 식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L1은 I1분의 그죠? I1분의 N1 파이1 되고요. M2와는 I1분의 N2 파이1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M12는 I2분의 N1 파이2가 되고요. 여기에서 L2는 I2분의 N2 파이2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때 여기에서 얘한테 영향이나 여기에서 이쪽에 영향이 어때요? 같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자로가 같기 때문에 서로에 주는 영향이 같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와 얘를 한번 곱해 볼게요. 즉 M 2,1이랑 M 1,2를 한번 곱해 볼게요. 얘 곱하면 I1분의 N2 파이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얘는 I2분의 N1 파이 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M제곱이다 라고 써보자 이거예요. M제곱. 근데 얘 보니까 얘 곱해서 얘랑 자리 바꿔도 되겠죠. N2랑 N1의 자리를 바꿔볼게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럼 잘 보면 얘는 L1이고요. 얘는 L2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M제곱은 L1, L2라는 식이 나오겠다. 그죠? M제곱은 L1, L2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예로부터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L1, L2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파이 1이 전부 여기로 간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파이 2가 전부 이쪽에 세교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차 측과 2차 측 1번과 2번 간에 결합되는 결합계수 K라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K. 이것을 우리는 결합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속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전체 파이 1은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파이 2, 1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파이 1, 1.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해요? 누설 자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이 1은 파이 1은 파이 1, 1 플러스 파이 2, 1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2번 쪽으로 가는 애고요. 얘는 자기에서 뱅글뱅글 도는 애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파이 2 중에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파이 2, 2라는 애가 있을 것이고요. 1차 측으로 넘어가는 파이 1, 2라는 애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얘는 파이 2는 파이 2, 2 플러스 파이 1, 2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얘와 얘네들은 뭐였어요? 유효 자속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파이 1, 1과 파이 2, 2라고 하는 것들은 누설 자속이라고 한다고요. 얘네들을 누설 자속. 그랬을 때 이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것은 루트, 여기에서는 뭐예요? 파이 1 중에 유효하게 넘어가는 애 파이 2, 1 곱하기 파이 2 중에 유효하게 넘어가는 애 파이 1, 2의 값으로 뭐 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 계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라.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상호 인덕턴스를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 식에서 I1분의 파이 1은, 그죠? I1분의 파이 1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1분의, 그죠? N1분의 L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I1분의 파이 1 대신에 I1분의 파이 1 대신에 N1 L1을 쓰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N1 N2의 L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여기 같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볼게요. 얘는 I2분의 파이 2는 N2분의 L2로 쓸 수 있어요. 그죠? I2분의 파이 2는 N2분의 L1, N2분의 L2. 그럼 여기에서 I2분의 파이 2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N2, N1의 L2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 자기장 아래 N1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R분의 N2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분의 N1, N2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자,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K의 루트 L1, L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얘는 N 1분의 N2, 여기 밑에가 N1이죠. 그럼 L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얘가 N 2분의 N 1의 2네요. L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R분의 N1, N2다라고 쓸 수 있다. 상호 인덕턴스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여기에 있는 유도 과정들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결과는 여기에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것은 요 식에 의해서 루트 L1, L2분의 M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또는 루트 파이1의 유효한 자속 곱하기 전체 자속분의 유효 자속 파이 2, 1 곱하기 뭐 파이 2분의 파이 1, 2로 표현이 되고, 이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요 내용을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회로 이론에서도 뭐 다시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뭐 크기를 구하는 것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축적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 에너지를 볼게요.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맞나요? 두 번째는 인덕턴스의 접속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인덕턴스의 접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덕턴스의 접속. 자, 인덕턴스를 어떻게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인덕턴스, 즉 합성 인덕턴스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인덕턴스의 접속에는 직렬 접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 접속이 있습니다. 그럼 직렬 접속에서도 가동 접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동 접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렬에서도 가동 접속이 있고요. 차동 접속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코일이 두 개가 이렇게 직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만약에 얘에서 나온 자속이 어떠한 형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자, 얘 자체의 자기 인덕턴스는 L1, 얘 자체의 자기 인덕턴스는 L2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얘와 얘 간에는 서로 자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럼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쵸? 그랬을 때 얘 자속은 이렇게 나오고 얘 자속은 전류를 흘렸을 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자속이 더해지는 형태예요. 자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지는 형태. 왜? 같으니까 방향이. 그러면 이 가동 접속에서의 L은 L1 플러스 L2라는 것이 있고, 그쵸? 얘가 얘한테 M을 주고 얘가 얘한테 또 M을 주잖아요. 그쵸? M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플러스 2M. 얘가 가동 접속의 합성 인덕턴스가 됩니다. 자,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같은 방향에 점이 찍혀졌어요.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에. 그러면 차동 접속은 어떻게 되느냐? 코일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L1, L2다라고 보고 만약에 얘네들의 자속이 반대 방향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가 얘 두 개가 M이다 라고 보죠. 그럼 얘네들은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서로 빼지는 자속이 빼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전체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얘가 여기에서 M을 뺐고 얘가 여기서 M을 빼지니까 전체는 2M만큼 빠지겠죠. 2M이 되더라. 표시는 방향이 반대로 됐어요. 여기거나 이렇게. 그럼 얘는 차동 접속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병렬에서는 회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인덕턴스가 이렇게 그리고 인덕턴스가 이렇게. 그럼 전류는 만약에 여기에서 전체 전류를 흘려준다면 여기에 전류가 I1, 여기에 전류가 I2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는 L1, 여기를 L2다라고 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데 이 점의 위치가 같은 방향에 있다 라고 하면 가동 접속이 되고요. 이 점의 위치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차동 접속이 됩니다. 뭐 자세한 유도는 자기학에서는 하지 않고 회로 이론에서 하도록 하고요. 이때 가동 접속의 합성 인덕턴스 L은 차동 접속 L은 공식을 보면 똑같이 여기는 L1, L2 마이너스 M 제곱입니다. 여기도 L1, L2 마이너스 M 제곱이고요. 가동에서는 얘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이고요. 차동에서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EM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덕턴스의 직렬 접속, 그 다음에 병렬 접속에 대한 공식을 꼭 암기를 하셔라. 아시겠죠?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직렬 접속이 되어 있을 때 축척 에너지를 보죠. 에너지. 자, 분명히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여러분들 2분의 1 Li 제곱이다 라고 공식을 유도했습니다. 유도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에너지 W를 한번 볼게요. L은 2분의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L I1 제곱. 그죠? 얘도 2분의 1 L I2 제곱. 그죠? 얘는 2분의 1 2M 여기는 제곱이 I1 I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묶으면 2분의 1에 그죠? L1 I1 제곱 플러스 L2 I2 제곱 플러스 2M I1 I2 줄 이렇게 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합성 에너지도 요 식의 요 폼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이만 정리를 보겠습니다. 노이만 공식이라고 하죠. 노이만 공식. 이거는 대부분 그냥 공식으로만 묻기 때문에 공식만 잘 암기하셔도 된다. 세 번째 노이만 공식. 자, 이 노이만 공식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벡터 포텐셜 A는 4 파이 뮤 I의 인테그럴 R의 DL 벡터라고 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노이만 공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벡터 포텐셜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노이만 공식을 유도할 거다 이거야. 만약에 여기에 이러한 코일,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미소 길이 얘를 DL1이라고 보죠. 얘를 I1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는 자속이 이렇게 뻗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얘를 편의상 B1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로부터 얼만큼 거리에 있는 지점에 어떠한 이러한 또 코일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코일이. 요거의 미소 길이를 저는 DL2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얘는 N1이고 얘는 N2라고 보면 N2에 파이 1이 세교해서 상호 인덕턴스 M 2,1의 I1 이런 식이 우리가 좀 전에 했어요. 그죠? 1번 자속이 만든 파이 1 N2에 세교돼서 M21 N I1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노이만 공식에서 뭘 유도할 거냐면 요 값을 유도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끔 N2라고 하는 값을 1로 볼게요. 파이 1은 M21 I1이에요. 그쵸? 그럼 얘를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에 세교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세교되는 거. 요 파이 1은 얘가 만든 전체가 아니라 요 2번 코일에 얘는 1번 코일이고 얘는 2번 코일이잖아요. 그죠? 2번 코일에 세교되는 자속이에요. 얘를 DS2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이 1은 인테그럴 B1에 DS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이 자속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쇄교되는 자속이에요. 요 면에. 그렇죠? B1 DS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인테그럴 B1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컬 A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DS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폐곡선 적분 A1에 그쵸? DL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폐곡선 적분이라는 건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2를 뜻해요. C2를 적분한 거다 이거예요. 맞죠? 그럼 요 식에서 다시 이렇게 오면 인테그럴 요 A1 대신에 요걸로 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요 A1은 여기 흐르는 전류에 의한 거죠. 요거는 L1이면 여기는 L1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얘는 C1 이렇게 돼요. 그럼 그대로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C2고 4 파이 뮤 I1이죠. 요 I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니까. 그렇죠? I1 C1 아래 DL1 그죠? 거기에 뭐 남았어요? 이거 DL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이게 4파이 뮤 I1 나올 수 있어요. 그죠? 4파이 뮤 I1 인테그럴 C1 이거 먼저 쓸게요. 인테그럴 C2 이것도 쓸게요. R분의
dl1 곱하기 dl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그럼 요 i1을 제가 i1을 뒤쪽에다 쓸게요. 요렇게. 그죠? 그럼 요게 보시면 파이 1은 M21 I1. 그럼 요게 M21이라는 거잖아요. 요게 뭐라는 얘기예요? 상호 인덕턴스 M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이만 공식 M은 4 파이 뮤의 인테그럴 C1 인테그럴 C2의 R분의 DL1 도트 DL2라고 쓸 수가 있다.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유도 과정은 몰라도 된다. 그래서 아, 이런 식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꼭 공식만. 왜냐하면 노이만 공식은 공식만 물어보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